로제의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둥글게가 뜨며 한국이 소프트 파워 강국임을 새삼 드러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2 놀라운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몰리며 사란도스 사장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징어 게임2에 숨겨진 제작 비하인드 이야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1일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계정 중 하나인 스틸 와칭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2의 짝짓기 게임에 등장했던 둥글게 영어 해석 자막이 달린 영상이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220만 회를 넘기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꽂혔다는 오징어 게임이 시청자들이 늘어나면서 독일 출신 DJ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둥글게 리믹스 버전 음원을 게재했고 태국 푸켓의 유명 클럽에서 둥글게를 틀어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둥글게는 2021년 8월 별세한 이수인 작곡가가 작사 작곡해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동요입니다. 그룹 빅뱅 멤버 태양이 2013년 발표한 링가링가의 제목도 이 노래의 후렴에서 따왔고 그룹 써닐의 2012년 발표곡 배짱이 찬가도 둥글게를 샘플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의 국민동요인 둥글게는 오징어 게임2에서 100여 명의 탈락자를 만든 미션곡으로 사용됐습니다. 참가자들이 회전 무대에서 노래를 들으며 대기를 하다가 지명되는 숫자에 맞춰 짝을 지어 무대 밑에 준비된 대기실 방으로 들어가고 시간 내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탈락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중독자 래퍼 타노스 등은 그의 패거리와 함께 손으로 반짝반짝을 하는 둥글게 율동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타토스 분을 맡은 탑은 한국에서는 혹평을, 해외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놀라운 더빙 능력 때문이라는 후문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넷플릭스 역대 작품 중 공개 첫 주에 가장 많은 시청수를 경신하며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신드롬을 이어가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프로덕션 비하인드를 담은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이야기를 공개해 눈길을 끕니다. 제작기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것은 기묘한 이야기, 종이의 집과 같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의 대표 인기작들만 진행했던 사례로 한국 작품으로는 오징어 게임이 최초입니다.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이야기는 오징어 게임의 주역들이 작품의 캐릭터, 새로운 게임들 그리고 OX 투표에 담긴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며 작품에 대한 흥미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1을 돌아보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후 황동혁 감독은 시즌1 마지막에 돌아선 기훈이 자기가 한 말을 지켜가는 과정, 게임을 연 사람들은 누구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내려고 분투하는 기훈의 이야기가 시즌2의 중요한 스토리라인이라고 시즌2를 소개했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이야기에서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추억의 놀이가 잔혹한 죽음의 게임으로 변하기까지의 제작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시즌1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영희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새로운 게임인 5인 6각 근대 5종과 짝짓기 게임까지 각기 다른 컨셉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게임장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게임장은 학교 운동장처럼 보이게 디자인한 것이고 무지개색 트랙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연상케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황동혁 감독은 5인 6각 달리기를 처음에는 10분으로 설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시간 내에 완주하길래 5분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헌은 그가 맡은 배역인 프론트맨이 자신과 달리 왼손잡이로 설정돼 팽이를 던지는 것이 힘들었다는 뒷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핵심인 OX 투표는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행되며 더욱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완성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OX 투표에 대해 시즌1에선 없던 혜택을 줌으로써 교묘하고 자발적으로 속행이냐 중단이냐를 가지고 서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더 격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사람들 간의 분열과 갈등, 증오가 점점 더 격화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했음을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황동혁 감독은 시즌2에 다시 등장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딱지남 역의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무서움과 유머러스함을 동시에 갖춘 딱지남은 강렬한 에너지로 첫 화를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동혁 감독은 노을 캐릭터를 통해 시즌1에선 볼 수 없었던 핑크가드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이야기에 새로운 인물의 관점을 더했습니다. 영일로 위장한 프론트맨과 기훈의 대결은 단순히 게임의 승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닌 180도로 다른 두 사람의 신념을 보여줌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정재는 기훈이 게임을 멈추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게임에 임했음을 설명했고, 이병헌은 그런 기훈을 본 프론트맨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말의 인간성이 프론트맨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전해 두 인물의 확연히 다른 신념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증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동혁 감독은 작은 게임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라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오징어 게임의 기획 의도를 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특수에 힘입어 지난달 넷플릭스 앱 사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일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 앱 리테일 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을 표본조사한 데 따르면 오징어 게임2가 공개된 지난달 4주차의 앱 사용자 수는 97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징어 게임2 공개 전인 지난달 3주차 788만 명보다 187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의 앱 월간 사용자 수 집계에서도 넷플릭스는 1299만 명을 기록, 지난달 1160만 명보다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어 티빙 725만 명, 쿠팡플레이 709만 명, 웨이브 437만 명, 디즈니 플러스 293만 명, 왓챠 52만 명 순이었습니다. 콘텐츠 수요 측정 회사 페러세널리틱스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추가 시즌을 통해 2027년까지 20억 달러, 한화 약 2조 9,400억 원 이상의 누적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파워 강국인 한국이 근 10년간 전 세계 문화를 이끄는 슈퍼파워가 된 것에 대해 한 덴마크인의 소개가 놀랍습니다. 덴마크인인 그는 강남스타일이 처음 나왔을 때 한국 문화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 라면 등이 덴마크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TV 프로그램, 영화, 음식, 음악 등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성공했는데 왜 같은 시도를 했던 중국같이 큰 나라는 실패했을까요? 라는 의문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을 말해주는 댓글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할리우드 작품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에는 더 기회가 생겼어. 그리고 인터넷 같은 대체 매체의 확산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거고, 소프트파워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가 원인인 듯, 정부 투자가 모든 성공의 원인은 아님. 일본도 쿨재팬이라는 지원 정책을 했지만 실패했잖아. 모든 나라에서 문화에 많이 투자하지만 대부분 쓰레기 수준임. 중국을 봐봐. 중국은 검열이 심한 반면에 한국은 매력적인데다가 접근성이 좋음. 한국의 문화적 성공은 특정인의 원인이 아니라 10년 전에 이미 아시아에서 큰 성공으로 발판을 마련하고 있던 거야.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한국인들의 동기부여와 결단력이 핵심임. 중국은 단순히 한국 정책을 모방해서 성공하지 못한 거야. 창의성과 독창성이 한참 부족하잖아.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던 K문화는 조용히 전 세계의 문화가 된 모습이 놀랍습니다. 세련된 문화의 힘으로 한국의 국격을 더욱 높일 수 있길 응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